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이 확진자 수가 대구는 좀 주춤한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콜센터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노원 장관이 바로 어제 그저께 최근 며칠 전에 우리의 이 감염 예방 사태 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또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곧 종식될 것이다 하고 나서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전파가 있었죠. 과연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총선은 다가옵니다. 4월 15일 총선,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달 한 나흘 남았는데 이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다른 문재인 정권의 정책도 그렇지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선거가 끝나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당이 이 공천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이 미래통합당 공천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핵심, 반대했던 핵심 공천 철퇴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공천 결과에 따라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회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혹시 공천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공천 파동 그 전에 친이계 학살, 친박계 학살 이런 거 있었지만은 가장 최근의 공천 파동은 20대 총선이었죠. 4년 전에 옥새 들고 나르사 그 전에 진박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공천 파동이 있어서 결국 그때 한석을 민주당에게 졌습니다. 그 한석 진 것이 쌓이고 쌓여서 악재가 거듭하면서 정권의 탄핵까지 갔죠. 그 씨앗이 공천 파동이었습니다. 20대 국회 공천 파동.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공천 파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보수가 통합을 했는데 파동 조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런 공천 파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보수 입장에서 안 되겠다는 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3가지 공천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제가 총선 취재를 공천 취재 같은 것을 거의 1988년 이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어떤 흐름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 3가지 공천 파동 조짐이 있는데 하나는 이 비례대표용 정당이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지금 과연 손발을 제대로 맞추고 있느냐. 미래한국당이 어제 공천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53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한 것이죠. 본인의 신분이 다 노출되는데 53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를 시작을 해서 16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가 73명을 뽑게 되니까는 보통 그 정당에서 한 30번 내지 40번까지 공천을 하죠. 큰 정당에서. 그래서 30명 내지 40명을 추릴 텐데, 자, 이 공천권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여기에 놓고 지금 미묘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다른 정당이죠. 순간에 동물된 다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용 이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한성교 대표 그리고 공병호 공간관리위원장 이 라인이 주도를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기업으로 보면은 이 원청 업체가 있죠. 원청이 있죠. 원청은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에는 한규환 대표가 있고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있죠.
상당히 좀 미묘한데 이 상황에서 양쪽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한기환 대표, 미래통합당의 한기환 대표와 이 미래한국당의 한승교 대표 간의 갈등설, 이것이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도 보도가 됐죠.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마이웨이, 한기환과 갈등 조짐. 그리고 한기환 대표가 영입 인재, 지금 한기환 대표가 몇 사람을 영입을 했죠. 인재 영입을 했는데 그 영입한 인재를 비례대표 우선순위로 공천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비례대표 전문정당 미래한국당에. 그런데 한성교 대표가 그런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미래통합당 안에서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것이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아니고 이 선관위의 권고에 따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관위가 얼마 전에 이 선거법 바뀐 선거법에 따라서 비례대표는 전략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심사기구를 만들어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죠. 만약에 그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 후보들을 막 정해버리면은 이것은 선관위 권고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율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마이웨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우리는 마이웨이다. 미래통합당은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성교 대표가 이 총선 후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별개로 독자 정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상당히 이게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는 별개 정당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보수 정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왜 그러냐면은 비례대표는 당에서 출당을 해줘야지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해서 다른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부에서 출당을 안 해주고 있으면은 탈당을 하면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못합니다. 지도부에서 출당을 해줘야 되는데 한승교 대표나 또 다른 지도부가 우리 따로 가겠다 이렇게 독자 정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복잡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한승교 대표가 지금 대구로 가서 국민의당 대구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겠다. 그래서 통합을 제안하겠다. 비례정당끼리 국민의당은 비례 후보만 내기로 했습니다. 밑에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이 통합당으로 많이 가버렸죠. 그래서 그 통합을 제안하면서 한성교 안철수 공동대표 아니면은 대표 자리 단독 대표 자리도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가 나왔죠.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는 올 필요 없다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한성교 대표가 그런 제안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면서 한기환 대표와 상의 없이 공개적으로 했다. 이것은 어떤 작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례대표발 공천 파동이 하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발 통합당의 김형호 발 공천 파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지금 좀 독특한 방식으로 공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를 하는데 어느 선거 때나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현역 의원들 컷오프합니다. 한 30% 정해놓고 하는데 전격적으로 하죠. 그런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컷오프 전에 충분히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컷오프 대상 중진들을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그냥 어차피 컷오프 될 테니까 모양 좋게 나가라. 그래서 공천 불출마 스스로 해라. 불출마 선언해라. 그래서 불출마 선언한 중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식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독특한 공천 스타일은 김형호의 해당 지역에서 원래 본인이 있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로 있던 지역에서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컷오프 시켰는데 이것을 패자부활전처럼 다른 험지로 보내서 경선에 붙이는 이런 사례가 이번에 있었죠. 가령 그 김재원 의원, 경북의 김재원 의원, 또 서울의 서초의 이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을 서울의 강북, 험지로 가서 경선하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독특한 공천 방식인데 이 두 가지가 공천 파동을 낳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방식, 컷오프 전에 설득해서 불출마를 선언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아 그래 나 불출마할 테니 내 후임자는 내가 낙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철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현역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 딱 한 사람을 찍어서 밀어놓고 본인은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경쟁자들이 반발을 하겠죠. 이거 뭐 국회의원직 승계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특징 김형호의 특징 중에서 험지에 출마시켜서 다시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것. 이것도 험지라고 지목된 곳에 유권자가 보면은 이것은 다른 데서 컷오프 됐는데 우리에게 다시 보냈다. 그럼 이쪽 유권자는 뭐가 되느냐? 이 논리로 여기서 애초에 경쟁을 하고 있던 또 다른 후보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다 낙천자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낙천자가 통합당을 탈당을 하고 나와서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출마할 명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공천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공천파동 조짐을 보이는 것이 대구 경북 경우입니다. 대구 경북 TK 이번에 대대적으로 물갈이 했죠. 60% 현역을 컷오프했고 불출마 선언자까지 합하면 거의 3분의 2가 바뀝니다. 3분의 1만 살아남았죠. 그런데 3분의 1을 쳐냈는데 여기서 후임, 그 자리를 메꾸는 후임이 설득력이 있는 후보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역시 기존에 경쟁을 하고 있던 다른 후보자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준 거죠. 그래서 무소속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겁니다. 가뜩이나 제가 그저께 소개해드린 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에서 컷오프돼서 수성을 출마를 검토하고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TK에서 낙천한 현역이 물갈이 됐는데 거기를 새로 들어온 인물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는 후보들이 다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연대를 형성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공천파동이 되겠죠. 자, 이런 큰 둘레 세 가지 공천파동이 예상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어렵게 통합을 했고 여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적 메시지로 범보수 통합을 당부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통합의 큰 고비를 하나 넘겨서 본선에 들어가는 찰나인데 여기서 공천 후유증이 나오면은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다시 보수가 분열될 그런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공천 후유증 이것까지 슬기롭게 범보수에서 극복을 해야지 진정한 보수 통합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을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겁니다. 공천 파동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